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기도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협력 사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결정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며 쌍방울 대북 협력 사업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해 왔습니다. 백균용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지금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 측과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 지금 이 전 지사는 구속되어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에 경기도가 관여한 바가 없다. 네. 그 대북 교류 사업은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북한과의 사업을 트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네. 대북 그런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 입장인데, 오늘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그러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지사의 주장을 뒤집는 그런 증언, 네.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 것 같죠? 네, 지금 이제 대북 송금을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 2019년 이제 1월과 그 4월에 예.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예. 이게 500만 달러입니다. 경기도 그 도지사 이재명 대표, 현 예. 대표가 할 때죠. 그걸 이제 쌍방울에서 대북 그 송금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11월부터 12월이 예. 이게 이제 그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건데, 예. 이재명 지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경비 일체, 예. 경비 쪼로 300만 달러. 예. 이래서 이제 이 800만 달러가 검찰에서 외국환 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혐의로 지금 수사를 했고 기소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태영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네, 이태영 변호사. 이제 그 사실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그 수임을, 그 선거법 수임을 했던 분이잖아요. 예. 이태영 변호사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의혹인데 이것도 좀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태영 변호사가 만남을 주선을 했는데 김용. 예. 김용. 그 당시 이제 경기도 같은 대변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김용 그 전 대변인. 하고 이 만남을 이제 주선을 했고, 그러니까 2019년하고 20년에 전화를 두 차례 연결해주고 직접 또 만남도 주선했다. 이 지금 정황이 진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화 내역에서 나오고, 김성태 전 회장이 또 이걸 진술을 한 걸로 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가 관여, 개입을 해서 결국 이 부분이 이화영 지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돼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대북 송금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의 회장이 당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을 만났을 때는 김용호고 뭐 사귀려고 만난 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대변인이라는 것은 그렇죠. 도지사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이고 또 네. 측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쌍방울에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했다. 또 500만 불, 또 당신 이재명 지사니까요. 이 지사 방북 비용으로 300만 불 이렇게 줬다. 이런 내용들 다 전화로도 얘기를 하고, 또 대변인한테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3번을 만나서 그렇죠. 식사하는 것은. 네. 그런 내용들을 좀 지사한테 보고하라, 그런 취지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그 현 대표, 그 당시 그 이재명 그 전 도지사도 부인을 하고 있고, 또 김용도 사실은 지금 그 보석이 돼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계속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부인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보통 홍보관이라는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대변인, 뭐 그 각 기관의 대변인이라는 게 있는데,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재직 기간 동안에 나의 홍보, 그 다음에 정책 브리핑,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사실은 서로 주고받고
내밀하고 세밀한 부분을 대화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쌍방울이 정말 북한에 아무런 근거 없이 500만 달러 그리고 300만 달러 이 800만 달러를 과연 단순히 스마트팜 지원 경비로만 보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쌍방울 그 김성태 전 회장의 그 회사 자체가 대북 송금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매개로 해서 결국은 대변인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만났다고 하는 부분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우리 쌍방울에서 이러한 역할을 했고 이러한 자금을 북한에 보냈다. 500만 달러 보낸 것도 있지만 방북 경비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경비 일체를 우리가 보내서 정말 앞으로 대선에 나가게 되면 대권에서 큰 디딤돌을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어떤 그 자화자찬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김용 그 당시 전 대변인이죠. 그 당시 대변인이 이런 쌍방울 측으로부터 전달받거나 합석해서 얘기를 들은 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건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북한 측에서도 김성태라고 그쪽에서 보면 쌍방울 그룹이라는 게 그게 큰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성태하고 무슨 신뢰가 있어서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도가 네. 또 특히 북한에서는 국가 정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증을 해야 믿거든요. 신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그것도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는 이재명 지사가 보증을 했다. 그러니까 쌍방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북 사업 이걸 협의를 하고 그렇죠. 6개 사업권을 우선권을 다 주어버린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태영 변호사 이 사람이야말로 이재명하고는 떼어낼 수가 없는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2018년 선거법 사건에 이제 사실은 이재명 그 당시 현 대표의 그 변호사 수임 했고 문제는 이제 쌍방울에서 이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을 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대납. 이제 이런 부분이고 사실은 그 이태영 변호사가 2019년도에 쌍방울의 그 소위 비비안 이제 이게 뭐 여성 그 속옷 스타킹 뭐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회 이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게 나오고 2022년 대선 때 사실은 그 법률 지원 단장을 했거든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법률 지원 단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방어하는 소위 이런 부분들을 도맡아 했던 지원 단장이기 때문에 법률 지원 단장이라고 하면 측근직이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하고 김용 그 당시 대변인하고 만남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화라든가 이런 걸 주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진술한 부분이 사실은 본인이 어떤 근거 없이 대북 송금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허구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 그다음에 대선의 이 후보 막강한 어떤 앞으로 권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또 그러면요. 북한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그 도지사가 나중에 남측의 대권을 거머쥔다라고 하면 북한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가 있거든요.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수원지검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입증을 해서 뭐 재판하는데 어떤 입증 자료를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수사에서도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태영 변호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도 지금 아주 깊숙이 관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쌍방울이 비비안을 인수한 이후 강남 룸사롱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해서 쌍방울 그룹 핵심 인사하고 이태영 변호사 이렇게 6명인가가 이 자축 파티를 벌인 적이 있어요. 룸살롱에서. 그때 바로 이재명 지사하고 김성태 당신은 회장이죠. 네. 이 전화를 연결을 시켜주었다는 게 언론 보도를 지금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이제 뉴스에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게 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 보통 우리가 언더그라운드라고 저 이제 일선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룸사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술을 먹으면서 예. 가까운 사람끼리 해합을 하고 사실은 내민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옆에 있는 소위 그 여성 도우미 같은 걸 이제 배제를 시키면서 밀담을 나누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장소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를 전화를 바꿔줘서 상당한 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매개이거든요.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이나 그 당시 이재명 등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면 언론에 굉장히 포커스에 맞춰서 그렇죠. 노출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전화상으로 본인들 전화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교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앞으로 향후에 문제가 될 때 수사를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전화로 또 다른 사람의 전화로 연결해서 통화를 하는 부분은 예. 나중에 수사 대상에서 그 제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이런 수밖에 없죠. 측면에서는 예. 상당히 향후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이런 어떤 대북 송금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전화기를 바꿔줘서 통화한대요. 그렇다면 그 통화 내용은 뭐겠습니까? 내가 대북 송금을 800만 달러 했는데 그 중에 300만 달러는 이재명 그 도지사님의 대북 경비로 내가 가감하게 썼다. 이런 아마 자화자찬을 했을 겁니다. 공치사. 그랬겠죠. 예. 공치사를 해야. 그래서 또 인정을 받고 예. 그러면서 경기도하고 함께 이제 본인들이 이루는 사업을 또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 진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은 그 2019년에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 관련해서 500만 불을 대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당시 회장은 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을 대납한 뒤에 나름대로 스마트팜 사업을 좀 북한에서도 지금 개성 말고 거기다 하려는 훨씬 좀 확장하기 위해서 미국 헤지펀드 등 헤지펀드. 해외 자금을 좀 유치를 해야겠다. 자기도 넣기는 싫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분야 김모 회장이라는 M&A 또 자금 조달 전문가 이 김모 씨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때 이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가 보증하는 사업이라는 그런 홍보 자료도 주고 또 이화영 부지사, 당시는 부지사하고도 통화를 연결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김성태가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전에, 이전에 이미 그러한 내용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홍보 자료도 주고 의심스러우면 이화영 부지사하고 직접 통화시켜 주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산 그 투자를 할 때 이 액수가 무슨 몇만 달러도 아니고 몇십만 달러도 아니고 수백만 달러를 넘는 굉장히 큰 그 자금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산 투자를 하는 투자자 대표가 이런 어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10대 기업에도 사실 그 당시에는 안 들어갔었어요. 아예 처음 밑에 있었죠. 그 쌍방울 전 그 회장의 말만 듣고 거액을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내가 헤지펀드라든가 이런 어떤 자금을 투자를 받을 테니까 확인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을 시도를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어떤 언질이 있음으로 해서 그다음에 확신이 서면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이화영 전 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사전에 공유가 됐다.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결재권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보고됐을까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 당신은 그렇죠. 이제 경기지사죠. 경기도지사에게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공직사에서는 그걸 보고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정치권 같으면은 딱 이 다물어버려요. 자기 공 세울 거 있으면. 그렇지만 공직사에서는 그런 일은 없죠. 이화영 전 지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 뇌물성 그 자금을 받았고 그걸로 이제 구속이 이제 돼서 재판은 진행 중인데 그런 거는 변론으로 치고 이런 거대한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걸 대표나 도지사에게 보고를 안 하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부지사 자격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참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은 어떻게 이런 부분을 퍼즐 맞추기 식으로 완성을 시켜서 이게 이제 재판에 자료로 제출하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딜레마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이제 검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황 증거는 나왔지만 결정적인 이런 스모킹 건, 네. 직접적인 증거들을 들이대야겠죠. 그렇지 않아 가지고는 요새 재판이 깐깐해 갖고 엠만해 가지고는 실형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홍보 자료라든가 투자사 대표가 뭐 경기도하고 하고 있다 뭐라고는 홍보 자료를 냈는데 나중에 당사자들은 우리 그런 허가한 사실도 예. 없고 그런 논의한 사실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 재판에서는 뭐 자유 심증주의에 입각한 그런 어떤 법관의 양심과 판단 법률에 의해서 이제 판결을 하지만 사실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재형 법정주의, 증거 재판주의에서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재명 지금 현 대표가 그 직업이 전 직업이 뭡니까? 예. 법률가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상당히 우리가 보통 그 법꾸라지라는 얘기를 예전에 뭐 우병우 뭐 수석이라든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죠. 이런 맥락이 이제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네. 그래서 법의 맹점을 알고 빠져나가는 사람, 이걸 법 기술자라고도 하는데 이제 통틀어서 법 미꾸라지라고 하는데 뭐 이걸 누구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해자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법 미꾸라지.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그 자금 조달 전문가 이 김 씨가 그 당시 김성태 전 회장과 나눈 대화를 회의록 형태의 네. 문서로 본인이 네. 만들어갖고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검찰에 제출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또 당시는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자금 조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김성태가 경기도가 이렇게 보증을 하고 이렇게 홍보 자료 우리 다 만들었다. 그리고 전화까지 연결시켜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성태가 거짓말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뒤늦게 나온 이야기니까 이런 건 사건이 전혀 안 됐을 때 만들어진 문서고 그때 있었던 얘기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회의록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떤 본인이 가피를 했거나 아니면 뭐 위장을 해서 거기다 그렇게 할 기재를 이유가 할 없지 상황이 않았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화영 전 지사나 뭐 그 경기도하고 함께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 800만 달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지금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머리에서 적어도 이런 근거를 남겨놓음으로 해서 회사에 나중에 감사라든가 회사 내에서 또 그 작은 문제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법적인 사안으로 회의록을 작성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 이전에 작성된 부분은 상당히 진실성이 있고 임의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재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 대북 송금 800만 달러는 유죄의 어떤 말씀하셨지만 스모킹 곤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회의록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소지가 넘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김용도 구속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재판도 바쁘고 지금 김용도 자기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소환에는 거부를 했는데 김용의 변호인은 김성태하고 한 차례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특별한 교류는 없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김성태 그래도 명색이 그룹 회장이 대변인이라고 만났는데 왜 만나겠어요? 특히 쌍방울에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그 전후에서 시점에서 만났으면 뻔한 건데 그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제 그 변호사 이 증언에서 진술에서 나왔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김영 대변인은 바로 이재명 도지사의 복심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북 스마트팜 사업에 관여한 경기도의 어떤 그 스킬적인 그런 지원 문제, 그리고 경비 자금, 이런 동원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저 지나가는 인사치레로 밥 한 끼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만나서 밥 먹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어떤 사안을 가지고 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그저 밥 한 끼 대변이라고 쌍방울 그룹 회장이 밥 한 끼 먹었다 이렇게 보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온 이렇게 두 가지 결정적인 증언들이 궁극적으로는 아까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뭐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 또 그런 보고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최종적인 목표는 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도. 예. 검찰 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김용, 이화영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장 그 중점적인 건 아니고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불법이나 그렇죠. 비리가 됐기 때문에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경기도 도지사가 그 당시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현 대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어떤 북한에 관련된 사업과 그다음에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가 과연 인가나 결제 제가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제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검찰이 이제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게 관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모든 이런 부분들이 퍼즐 맞추기의 정점은 이재명 지금 대표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김용, 이화영 이런 사람들이 최종 결재권자의 제가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는 없었다. 이런 게 일반적인 견해이고 또 검찰의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쌍방울 수사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 아닌가 마무리 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